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 이제 2025년도 지방직 한국사 지방직 시험이 있었고 오늘 뭐 간략하게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이제 빠르게 뭐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한국사가 사라지죠. 사라지니까 한국사가 이제 어렵게 나올 확률은 적다라고 예상했는데 뭐 역시 뭐 쉽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총평 적어놨죠. 총평 평이하게 출제됐다가 됐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이죠. 학원에 정규 커리만 수업을 잘 들으면은 복습 완벽하게 하시면은 10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들, 또 기출되었던 문제들, 모의고사 또 풀었던 문제들이 뭐 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좀 학생들이 이제 사료죠, 사료. 이번 보니까 좀 사료형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평소 한 20개 문제 중에서 16개가 사료가 나왔는데 이번엔 거의 사료가 나왔더라 보니까. 그래서 사료형 문제들이 이전보다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 대비가 안 돼 있다면 이제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그렇지만 또 이제 사료를 또 몰라도 우리가 또 문제풀이 때 했던 문제풀이 스킬이 있습니다. 스킬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시기별 영역별 분석이 있는데 거의 이제 뭐 균일한 주제들이 균일하게 전 시대에 걸쳐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시대를 봐야겠지만 그런데 영역별로 보면 어때요? 경제사회 쌤이 항상 강조하죠. 안 나오고 있다. 경제사회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전근대죠. 전근대, 뭐 고대, 고려, 조선시대, 경제사회 빵이죠. 빵. 쌤 뭐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안 됐고, 역시 중심은 정치랑 문화가 되겠습니다. 전근대는 무조건 정치, 그 다음 문화 보고 경제 사회는 뭐 시간을 거의 안 들여도 무방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현대는 어때요? 근현대는 보면 최근에 개화기를 좀 더 내더라. 개화기가 한 3개 내는데 세계는 4개 내더라고요. 4개. 그래서 여러분들 개화기를 좀 더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큰 변동이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전 시대를 고루 봐야 되겠지만 전근대에서는 경제사회가 죽었다. 아마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근데 혹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살리면 나오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살렸다 하면은 경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분석대로 시기별 영역 분석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맞춰가지고 이거는 뭐 쌤이 그동안 계속 분석해 왔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이제 고난이도 사료가 있죠. 이번 지방직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점점 좀 이따 계속 볼 텐데 뭐 김구의 나의 소원이나 3.1 운동 때 김이독립선언서, 한미상호 방위조약, 조일 통상장정 등 이 사료죠, 사료. 사료가 이제 핵심이었을 것이다. 근데 저희들이 뭐 사료 특강 때 거의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 특강 수업을 듣고 이제 뭐 문제 풀면서 사료를 많이 봤다면은 좀 당황을 안 했을 거고, 아니었다면 좀 이제 혼란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대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뭐 뻔합니다. 그냥 쌤 수업 시간 했던 것들 잘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와 이론이죠. 첫 번째 점. 그래서 이론은 뭐 두꺼운 책 볼 필요 없죠. 쌤 테마노트 요약서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풀이 열심히 해야겠죠. 뭐니 해도 항상 실전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돌려야 돼요. 기출문제 많이 돌리시고 또 예상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시면서 문제풀이 스킬을 갖다 키워야 되겠고, 특강에서는 뭐 지역사, 인물사 쌤이 특강 한 번씩 해드리죠. 그 수업 들으시고 사료를 꼭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국사를 이론으로 어렵게 낼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깊이 볼 필요가 없어요. 없고 이제 역시 좀 어렵게 낸다면 사료밖에 없다 해가지고 쌤이 사료 특강도 해드리고 마지막에 뭐 2, 3문 특강까지 해가지고 사료 준비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사는 이론 어려울 수 있는 건 무조건 시기밖에 없습니다. 시기만 잘 대비하시고 그 다음에 사료 가지고 좀 장난칠 수 있으니까 사료 좀 대비하시면은 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 바로 보죠. 1번 뭐 신석기다. 신석기와 관련된 질문 골라내면 되겠죠. 기억 갈돌 갈판 맞죠.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간석기 아니겠습니까? 조리용 도가 되겠죠. 니은 반달돌칼은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 석기농기구 아니겠습니까? 디귿 맞죠. 신석기 시대 직조 생활의 증거죠.
뼈바늘과 그 다음에 가락바퀴가 있죠. 벼농사는 청동기 시대 시작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기역과 디귿 1번이 답되겠습니다. 자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옛 가의 풍속에는 비가 오는 곳이 고르지 않아 곡식이 익지 않으면 문득 왕에게 그 잘못을 돌려 마땅히 바꿔야 한다 또는 마땅히 죽여야 된다. 쌤이 좀 예상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났다. 그래서 왕이 쫓겨난 걸 낼 수 있다. 그래서 부여해서 재해가 들면 어때요? 흉년이 들면 왕을 죽이거나 쫓아낸다라고 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쌤이 웃으면서 모의고사 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여지 부여. 부여는 왕권이 약했죠.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왕을 죽이거나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예가 뭐죠? 바로 부여가 오부적 연맹왕국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맹왕국이 왕이 약하잖아. 약하고 주변의 부족장들이 자신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여는 사출도가 있죠. 2번이죠. 2번.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가축의 이름을 딴 이제 족장들이 사출도를 통제하게 됐던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 삼노 따위가 답이 되겠습니까? 혹시 모르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삼노는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옥조나 동해의 군장 이름이 되겠습니다. 3번 사람이 질병으로 죽으면 살던 집을 버리고 다시 새 집을 짓는다. 이런 것도 답 됩니까? 답 안 되지. 이런 것도 항상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지문인가 답이 될 수 없는 지문인가 눈을 키워둬야겠죠. 이건 동해입니다. 동해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쌤이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주고 좀 강조도 안 한 이유가 이런 거 나와도 오답입니다. 동해. 4번 다른 음락의 산천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배상하는 책화죠. 책화. 동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134가 동해다. 동해고 2번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외교 문서를 작성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에 나왔다. 무에는 이름 누구죠? 대무에. 누구의 아들입니까? 대조영의 아들이 대무의 아니겠습니까? 무왕이지 무왕. 그래서 무왕이 뭐 대표적 업적이 뭡니까? 뭐 732년도에 장문유 장군이 산동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발해 무왕 때. 그래서 고구려의 옛 태전에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무왕이 727년도인가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외교문서 보낸 겁니다. 그 외교문서에서 이제 무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어때요? 고려 국왕이다. 뭐 이런 뭐 숨은 뜻이 들어있다가 되겠습니다. 발해지 발해. 1번 등지 그 장문이죠. 발해 무왕 때 대무해 때 산동반도에 등지를 공족했죠. 장문이 장군이죠. 2번 발해 선왕 때죠. 선왕 때 옛 고구려 영토를 수복하고 지방을 넓혔으니까 지방제도 정비한 게 5경 15부 62주가 되겠고요. 답은 3번이다. 집사부 장관 시중. 그럼 발해의 최고관청은 뭐죠? 정당성이고 정당성의 장관은 대내상이지 대내상. 답은 3번 통일신라지 통일신라. 뭐 신라 통일신라 해도 되죠. 그래서 신라 통일신라의 최고관청은 집사부고 장관이 시중 아니겠습니까? 시중. 3번. 4번 인안이 누구 연호입니까? 무왕의 연호가 인안 아니겠어? 인안.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왕이 자기를 황상이라 칭했죠. 문왕이. 그래서 이거는 1, 2, 4가 발해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 보니까 출제원이 넷 중에 하나만 다르게 하고 세 개를 다 똑같은 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주 친절하게 지문에서 사료를 모르더라도 골라 풀 수 있게끔 아주 친절하게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넷 중에 하나 다른 것만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답 3번이 되겠네요. 신라통신라. 4번 미주친 국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역시 넷 중에 하나 다르겠죠. 뭐 2차 돈이 순교했다. 이거 신라 법흥왕 때죠. 신라 법흥왕 때 527년도 2차 돈을 순교시켜 가지고 불교를 공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더 이상 뭐 볼 필요도 없다. 2차 돈 나왔으니까 법흥왕이 되겠죠. 법흥왕이 아닌 거 고르면 되겠죠. 1번 법흥왕 때 일령반포 상대성 설치했고 2번 법흥왕 때 병부 설치 금강가 정복했고요. 3번 맞죠? 법흥왕의 연호가 건원이 되겠죠. 답은 4번이다. 지증왕이죠. 지증왕 때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라고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점령했죠. 너무 쉽게 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넘기면 5번
5번은 고구려다. 가식이 일어난 일로 일어난 고구려 사건으로 오른 것은 고구려 문제가 가장 어려울 수 있다고 하죠. 고구려 문제는 순서 문제인데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잘해야겠죠. 태학 설립은 이거 어느 왕 때입니까? 소수림왕 때. 소수림왕 때. 소수림왕 때 태학 설립 37이죠. 37이. 37이가 되겠고요. 가가 있고 평양천도는 누구죠? 장수왕. 427이죠. 그러면 가운데 누굽니까? 광개토지. 광개토 고르면 되는데 광개토는 되게 이제 출제되면 뭐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했다. 이거를 뭐 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라 구원전이 가장 뭐 이제 광개토 대왕의 대표적 업적이 되는 것이지 이게. 보죠. 1번. 동옥저를 정벌했다. 옥저 정벌했던 건 고구려 태조왕입니다. 고구려 태조왕. 아주 고구려 초기죠. 태조왕 때 57년. 2번. 전원의 침입으로 도성이 함락됐다. 이런 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모르더라도 지금 고구려가 당하고 있는 게 답될 수는 없는 것이지 이게 모르더라도 시간은 고국 이게 그 오타가 있다. 우리 답지 보면은 고국 천왕이라 되는데 고국 원왕 때입니다. 고국 원왕 342 전현 선비족 모영왕의 침략으로 환도성이 함락됐어요. 이거는 고국 원왕 때다. 오타다. 3, 4위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했다. 우리 광개토대왕 항상 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신라 구원전이지.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파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 광개토대왕이 만주 땅을 차지한 걸 낼 수도 있다. 얘만 기억하라 했죠. 뭐죠? 광개토대왕이 어디 먹었다? 요동 먹었다.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죠. 이게 나왔네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397년 후연 선비족이 장악하고 있는 요동을 차지했습니다. 답은 3번. 4번.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계로왕을 살해했다. 이건 475죠. 475. 그럼 평양천도 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만약에 뭐 여러분들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럼 뭐 3번 아니겠습니까? 쌤이 항상 강조하죠. 어려우면 좀 3번으로 가라가 되겠고 4번은 확실히 아니고 1번도 답되기 힘들고 2, 3번 가지고 고른다면은 만약에 쌤이 이제 몰라서 여러분들이 모른다면은 쌤이 찍을 방법 알려주잖아. 그럼 뒤로 찍어라. 3번 찍어라.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리고 이제 고구려는 잘 대비하세요. 삼국시대 어려우면 무조건 고구려다. 그래서 고구려 연도에 대비하라고 항상 강조했죠. 6번. 가 국왕의 업적 옳지 않은 것은 가는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했다. 나왔다. 자, 고려 태조 왕건이죠. 고려 태조 왕건이 지방 세력, 뭐 호족이나 향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사신관이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죠. 태조 왕건. 그래서 김부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뭐 이런 걸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왕건이 아닌 것은 고르면 되겠죠. 1번 기인 제도 맞죠. 왕건. 2번 맞죠. 발해가 926년도에 멸망하죠. 그러자 태조 왕건이 고구려 계승 의식에 따라서 어때요? 같은 고구려 계승 국가였던 동족 국가였던 발해 사람들을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3번이다. 개경을 황도라 했다. 이거 누구죠? 광종. 광종은 스스로 자기를 황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광종의 연호가 뭐죠? 광종의 연호? 광독 중풍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가 황제니까 나라의 도읍이 황제의 도읍인 황도가 되는 거지. 답은 3번이다. 이거 쌤이 아마 문제 풀릴 때도 냈을 겁니다. 이거 출제했을 거예요. 답 3번. 4번.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가 되겠죠. 야 진짜 이번 출제원 착하다. 넷 중에 하나 다른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착하다. 출제원이 아주 뭐 여러분들 틀리지 말라고 쉽게 내준 것 같습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르더라도 2번 뭐 발해 유민을 수용했다 이런 거 답하면 안 됩니다. 항상 쌤이 강조한 게 뭐죠?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답이 될 수 없는 게 있다. 근데 발해 유민 이런 것들이 답되기 힘들지 이게. 힘이 약하지 힘이 약해. 7번. 고려 시대다 고려. 자, 다음 대가 오가간 시기는 우리 고려의 대외항쟁 아니겠습니까? 고려 시대 대외항쟁 제일 중요한 게 거란의 1차 진입 때 소선종과 서희가 담판 벌였죠. 성종 때죠. 993년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이론 시간에도 많이 받고 뭐 기출 문제도 많이 나왔고 아주 뭐 기초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다. 귀주 대첩은 이거 언제죠? 거란의 3차 침입. 3차 침입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소선영과 서희의 이런 단판이니까 거란의 1차 침입이 답은 1번이 돼야겠죠. 1번.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기본이 거의 뭐 시기 문제. 깊이 이해했냐가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어느 왕 때 있었느냐, 몇 년도에 있었냐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깊이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시기만 보시면 돼요. 시기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눈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국사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어때? 시간만 오래 걸리고 눈으로 어때요? 이 사건이 어느 왕 때다. 그리고 몇 년도에 있었느냐. 국사는 눈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눈으로. 근데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면 어때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어느 왕, 몇 년도 이러면 땡인 거야 이게. 국사 공부가. 그래서 국사가 뭐 너무 쉽다 진짜. 자, 고려 끝나고 조선. 자, 밑주신 국왕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당연히 뭐 조선하면 세종대왕 내야겠지. 세종대왕. 이달의 국왕의 진이 언문 28자니까 언문이 바로 한글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는 한글을 언문이라 천시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글자는 옛 글자를 모방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조합했다. 해가지고 질 끝에 보니까 이제 훈민정음이라 했다. 세종대왕이 되겠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답은 2번이죠. 세종대왕 때 의례서죠. 백성들한테 의례서인 삼강행시도를 편찬해줬죠. 1번 경국대전은 성종, 3번 국조의례인 성종, 4번 동국저지선업 성종. 야 진짜 출지연 착하다. 그렇죠. 1, 3, 4를 모두 다 성종으로 해준 거 아니겠어요? 보통은 어떻게 해? 지문별로 다름왕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진짜 착하다. 예. 쌤 생각했는데 이런 출지연이 역대급입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뭐 약간 몰아주기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눈치를 채셔야 돼. 이 사람은 몰아주기 하고 있구나. 넷 중에 하나 다른 것만 고르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9번. 가임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가는 무신직공기 때 불교 세석을 배우면서 불교 본율의 정신을 확립하는 결사운동 나왔다. 무신직공기 때 불교 개혁운동인 결사운동을 주도했던 건 진울이죠. 진울. 지방직에서 참 좋아하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울이 수선사 결사를 만들었죠. 뭐 진울의 뭐 대표적인 교리 통합 있죠. 정해쌍수, 도노점수 아니겠습니까? 답은 4번이다. 이것도 항상 지방직에 나왔던 거 그대로 준 겁니다. 답 4번 정해쌍수. 1번은 의천, 2번은 보우, 3번 교종 플러스 선종이니까 의천이죠. 의천이 되겠죠. 답 4번. 이것도 뭐 기출문제 그대로 냈다. 10번. 자, 밑주신 국왕의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국왕은 성균관 앞에 두루사기대 편당을 짓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고 편당을 짓고 두루사기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라는 내용의 탕평비 나왔다. 탕평책이겠죠. 탕평책 하면 원조가 누구죠? 영조 아니겠습니까? 영조. 영조가 성균관 학생들한테 경고한 거잖아. 너희들 학생 때부터 붕당 만들지 말아라. 고루고루 친하게 지내라 하면서 탕평의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영조다. 영조. 1번이 되겠죠. 영조의 가장 큰 업적이죠.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번. 2번은 정종. 3번도 정종. 4번은 고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4번에 대전 통편했으면 이것도 정조지.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임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가는 상가 2번 절하가 아닙니다. 성악에는 강력이 있고 신법에는 지극히 요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성악십도 나왔다. 누구죠? 태계 이황. 이황이 선조한테 써준 책이죠. 성악십도. 황도죠. 황도. 다른 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성악십도니까 황도 아니겠습니까? 황도. 이황이 되겠지. 이황. 1번. 한전제는 이제 실학자들 중에 이익과 박지원이 한전제를 주장했죠. 이익과 박지원. 실학자 중에. 실학자. 이익과 박지원. 2번. 가의 학문은 김장생 등에 의해서 기후학파는 서인이죠. 서인. 서인의 스승 누구죠? 스승? 일곡이 기후학파죠. 경기도 충청도 학파가 되겠죠. 태계이왕은 정확히 남해이지. 남해. 경상도죠. 경상도. 영남학파.
되겠죠. 쌤이 좀 이 얘기했죠. 지금 국힘당이 몰락하고 있다. 국힘당 몰락하고 있으니까 이 영남당 조선시대 영남당이 남인이니까 좀 남인 좀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했었습니다. 출제를 했네 이게. 그래서 국힘당 지금 보시면 국힘당의 리더가 지금 뭐 윤석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약간 윤석열이 이왕이다. 좀 이렇게 문제풀이 됐으면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3번. 태계 이왕은 바로 경상 어디냐? 경상도 지금 안동이죠. 안동. 오! 이 말도 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 출신이죠? 안동 사람이다. 안동 쪽 뭐 낼 수 있다. 태계 이왕이 안동 사람이거든. 이 말도 얘기했었습니다. 쌤이. 응? 예. 놀래라. 내가 놀랐네. 예. 3번이고 태계 이왕의 대표적인 제자가 유성룡이죠. 유성룡. 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동 사람 냈다. 이재명 대통령. 2번은 율곡이 기후학파. 4번 여전제는 정약용이죠.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 이런 뭐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출제할 때. 이제 12번 이제. 자, 다음 조약에 체결된 이유 있은 사실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조약 이유가 아닌 거니까 제일 빠른 게 답입니다. 제일 빠른 게. 항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빠른 게 답인 겁니다. 사례 보죠. 한국 정부는 시장 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거고, 그럼 이제 통감이 있는 거잖아. 이게 통감이 있는 겁니다. 한국 고등관리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받아 집행할 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 사람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이거는 정미실 조약이죠. 이것도 너무나 많이 나왔던 주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권이죠. 일본이 우리 주권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뭐죠? 조약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일사 늑약에 체결됐고 이에 반발해서 고종이 네덜란드에 헤이그 특사를 보냈잖아요. 헤이그 특사를 보내서 일사 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발각되잖아. 발각돼 가지고 이걸 명분으로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다.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다. 그래서 7월 19일이죠. 그리고 나서 정미실조약. 정미실조약이 체결된 거 아니겠어요? 7월 26일이죠. 사료죠, 사료. 그래서 정미실조약이 바로 차관장치. 한국의 고등관리인 차관을 통감이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미실조약의 부수조약으로 어때요? 7월 31일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이 있게 되는 거지. 이거 뭐 맨날 내는 거 맨날 내는 거. 쌤이 엄청 강조하잖아. 엄청 강조했고 이제 윤 대통령 강제 퇴위당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도 쌤이 문제풀이할 때 했어요. 윤 대통령이 강제 퇴위당했기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쌤이 약간 좀 상상이 정치랑 연결해서 그 현재 정치랑 연결한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문제풀이할 때 했던 말들이 다 떠오릅니다. 이게 답은 1번이지. 그래서 고종의 강제 퇴위가 되겠죠. 7월 19일. 그래서 얘가 제일 빠르죠. 2번 대한제국의 군대에서는 1907년 7월 31일이죠. 근데 이제 해산식은 8월 1일 날 했지. 해산식은 8월 1일 날 했고요. 3번 안의사가 이또 죽인 건 1909년이죠. 1909년이 되겠고 남한 대터벌 작전도 1909년이 되겠습니다. 13번 요즘 개화기는 무조건 조약입니다. 쌤이 강조하죠. 개화기 때 잘 내는데 이 개화기 때 체결된 조약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조약들을 많이 냅니다. 지금 13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수입 또는 수출 또는 각 화물이 해관을 통과할 때 응당 본 조약에 첨부된 세칙에 따라서 관세를 낸대요. 보니까 이전까지는 무관세였던 거지. 수출입할 때 무관세였는데 관세를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건 뭐밖에 없어요. 조일 통상장정에서 일본이 우리한테 관세권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딱 떠올라야지. 그리고 13관, 37관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로 전쟁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될 경우를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할 수 있다. 방공령이죠. 방공령. 일본 애들이 쌀을 너무나 많이 사가니까 우리가 방국의 권한을 얻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883년도 조일 통상장정이죠. 통상장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텐빵이죠. 텐텐빵. 텐텐빵. 그다음 뭐죠? 최고예요. 나만 기억하자. 그래서 관세 10, 항세 10. 그리고 방공령 얻었고 일본한테 최국 대우를 인정해 주게 되는 거죠. 약간 좀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전쟁하고 있잖아요. 관세 전쟁 하고 있기 때문에 그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야? 1876년 조일 무역규칙이죠. 무역규칙. 무역규칙에서 일본 애들은 뭐죠? 우리 한기법 무무잖아. 무. 일본 애들은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곡수였죠. 양곡술. 이라는 특혜를 받고 있었죠. 근데 너무나 일본한테 특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개정했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제 관세 내고 항세도 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곡물 수출을 막을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일본이 채국대를 받았다. 이걸 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지금 상황상 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일본이 채국대를 받게 되는 거죠. 1번 갑신정변 전이죠. 1883년 전에 체결됐죠. 갑신정변은 1884죠. 84. 3번 일본 경비병 공사관 주둔을 명시했던 건 재물포조약이죠. 재물포조약. 4번 강화도 조약이죠. 4번은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산의 두 곳에 계양장이 설치된 결과니까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 내용이니까 강화도 조약의 배경을 묻겠죠. 배경이 뭐죠? 운요 사건이 되겠죠.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충분히 현 상황상 이제 예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14. 류주진 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그런 것은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일찍 그러한 일을 한 이가 없었으니 그것은 공상이라 하지 말라. 이거 본 사람 알 건데 못 보면 모르겠지.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뭐지? 이 사람 보니까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누군지 모를까? 기억. 그렇지만 넷 중에 같은 거 2개 고르면 되겠지. 기억.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은 누구죠? 김구가 영원한 주석 아니겠습니까? 니은 상하이에서 한일국단 조직했던 건 김구죠. 그럼 답 나왔다. 김구다. 김구. 기억 니은. 디귿. 조선 의용대는 누구죠? 김원봉. 디귿. 리을.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리 중에서 기억 니은이 겹쳐요. 그래서 사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고 사료는 나의 손이야. 김구 선생님이 그 자서전이 백범일지. 백점일지가 출간된 게 1947년 12월 달인가 이때 출간된데 이 백범일지 내용 중에 나의 소원이 있어요. 나의 소원이 이제 김구 선생님이 쓴 일종의 뭐 약간 자기의 개인적인 뭐랄까 뭐 이제 생각인데 이 나의 소원에서 우리 민족이 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주변 국가들 못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강조하면서 문화력으로 우리 민족의 생존을 이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문화의 민족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한국사 검정력 사료에 나옵니다. 이게 나오고 쌤이 옛날 사료특강 때도 비스무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지. 기억 니은만 고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약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막 오징어 게임 뭐 등등등 있잖아. 이렇게 문화력으로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출제원들이 냈다라고 보입니다. 예. 불닭볶음면, K-팝, 그죠? 근데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사료에 쫄 필요는 없습니다. 15. 다음 선언으로 시작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을 선언하느라 나왔다. 이거 우리 사료특강 때도 있고 마지막 2, 3원 특강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 기미 독립선언서죠. 선언이잖아. 선언. 기미 독립선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료에 바로 나왔어요. 독립선언이죠. 독립선언. 3.1 운동 때 기미
독립선언. 근데 이게 한자로는 뭐 5등은 자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5등은 자에 어쩌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자로. 5등은 자에. 그래서 이 5등이 바로 우리야. 자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래서 5등은 자에 조선이 독립국이 뭐 선포하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한자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후손에게 대대로 전하여 민족 자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립국임을 선언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평화롭게 당당하게 어때요? 자주 국가가 되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쌤이 3.1운동 되게 좋아하잖아. 3.1운동 되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렇죠? 3.1운동의 영향으로 일제가 무단 통치를 벌이고 문화 통치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 형평운동은 23이죠. 23. 3.1운동은 1919죠. 2번 신간회가 도와줬던 것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1929.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진상조단을 보냈고요. 4번 준비운동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를 연대했던 것은 이건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 때 좌우 세력이 연대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사료를 좀 봐뒀어야 돼. 봐뒀으면 바로 눈치채고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6.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다. 이건 쌤이 뭐 그대로 냈던 것 같아. 엄청 강조했었죠. 기억. 경복궁 절대 아니다. 쌤이 맨날 뭐라고 합니까? 서울 가면 절대 경복궁 가지 마세요. 왕이 안 살았습니다. 그죠? 창덕궁. 창덕궁이 문화유산입니다. 니은 맞죠? 병자호란 때 인조가 숨어들었던 남한산성 맞죠? 디귿. 석청동 고분은 아닙니다. 바로 석청동 고분은 백제 초기 왕족의 무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은 개발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서울은 개발 때문에 그 백제 역사 유적 지구죠. 그래서 백제 수도들이었던 한성, 웅진, 그다음에 사비, 익산이 있는데 서울만 지정이 안 됐죠. 안 되고 웅진, 사비, 익산으로 지정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디귿. 서울에는 석천동 고분은 아닙니다. 리을 맞죠? 최근에 가야 고분군 지정됐잖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쉽게 냈습니다. 그리고 쌤이 너무나 강조했던 거죠. 그대로 문제도 냈던 것 같아 이게. 17번.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넷 중에 하나 다른 거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전의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해서 한국 광복군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하의 직할 부대가 무장독립군이 광복군 아니겠습니까?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연합국인 영국이랑 미국이랑 합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도 넷 중에 하나 다른 거 고르면 되겠죠. 1번 중국군과 연합해서 쌍성보에서 승리했던 건 한국 독립군이다. 만주사변 이후죠.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에 승리했죠. 2번 맞죠. 1942년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을 했죠. 맞죠. 42년도에 편입했고. 3번 맞죠. 한국 광복군은 충칭에서 중국국민당 장개석이 지원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4번 연합국과 함께했다. 영국이죠. 영국을 도와서 인도 미얀마에서 활약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이것도 뭐 넷 중에 하나 다른 거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18번. 자, 다음 조약에 체결되고 난 이후 일어난 일은 그러면 넷 중에 제일 늦은 게 답이겠다. 그죠? 조약 체결 이후니까 제일 늦은 게 답인 겁니다. 거의 이제 쌤이 문제 풀이할 때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냈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제일 빠른 거나 제일 늦은 게 답이 되거든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런 스타일을 알고 있다면 빨리빨리 풀 수 있겠죠. 자, 2조. 당사국 중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 언제든지 당사국은 협의한다. 근데 포인트는 사조다. 상호적 합의에 의해서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서 배치한 권리를 대한민국 이를 허가하고 미합중국 이를 수락한다. 이거 쌤이 뭐 문제 풀이할 때 그대로 냈던 겁니다. 똑같이 냈고 뭐 사르특강에서도
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빼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바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죠. 그래서 1953년 10월달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이죠. 끝난 다음에 체결해서 주한미군이 남한에 남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승만 때. 한국 전쟁 끝난 직후. 한미상호 방위 조약. 근데 답은 쉬워요, 이거. 2번이죠. 베트남 전쟁 어느 정권 때 했죠? 베트남 전쟁? 박정희 때. 박정희 대통령 때 베트남전에 우리가 파병을 했잖아. 그래서 모르더라도 이게 박정희 때 아니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참 쉬운 문제입니다. 1번.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이승만 때죠? 1953년 7월달. 2번. 월남전에 한국군 전투부대가 파병된 것은 박정희 때 1965년. 3번. 이승만 대통령 방공포로 석방은 53년 6월. 4번.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역시 한국 전쟁 때 이승만 정권 때죠. 그래서 참 출제원이 참 착하다. 넷 중에 하나 다른 거 고르면 되는 겁니다. 너무 착하죠. 약간 쌤 같아. 쌤이 모의고사 낼 때 이렇게 되는 거 좋아하잖아. 4개 중에 하나 다른 것만 잘 골라라. 그래서 쌤이 좀 자아자찬인데 쌤이 좋아하는 모의고사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쌤이 좋아하거든. 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1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그러면 넷 중에 하나도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출제위원회 성향이 이런 거야. 너희들 뭐 사료 안 봐도 된다. 넷 중에 하나 다른 거 골라라. 지금 계속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료 보죠. 그래도 지게함은 나왔다.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이 양전지게 사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지함은 만들고 지게함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게함은 뭐 여기에 설치한다. 그리고 10조. 산림 토지 전답 가옥은 가인 이외에는 소유주가 될 수 없을 것임. 단 각 계양장 내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양전지계 사업은 대한제국 사람들만 어때요? 땅을 살 수 있게 한 거야. 외국인들은 땅을 살 수 없게 한 겁니다. 근데 계양장에서는 외국인이 땅을 살 수 있다. 이 규정인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사 검정력에서 이렇게 나와요. 사료가. 그래서 출제원이 그래도 한국사 검정력 사료를 좀 본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만약에 모르더라도 넷 중에 하나 다른 거 고르면 돼요. 1번. 광무란 연호. 대한제국 고종의 연호가 광무죠. 그래서 광무개혁이라 하잖아. 2번. 고종의 교육 입국조선 언제입니까? 2차 가보개혁이죠. 2차 가보개혁은 1895년입니다. 대한제국 수립 전이에요. 그래서 그 고종의 교육 입국조선 쌤이 엄청 이것도 뭐 문제풀이 때 많이 했을 것 같아. 이거 잘 나온다고. 2차 가보개혁. 그리고 3번. 대한제국의 개혁의 슬로건은 구본 신참입니다. 옛것을 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참조하자라고 해서 온건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4번. 그리고 이제 고종 황제가 서울에다가 서대문화의 청량리 사이에 전차 깔았죠. 189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넷 중에 2번만 대한제국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너무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아. 만나고 싶습니다. 아주 학생들 위해서 친절하게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이런 적은 여러분 없습니다. 진짜. 쌤이 강의 역사상 이렇게 문제를 친절하게 내준 출제자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약간 쌤이 계속 좀 쌤이 말하기 그렇지만 쌤 스타일이다. 쌤이 이렇게 내는 거 좋아합니다. 문제를. 자, 20번. 자, 가라를 시기가 이른 것부터 바르게 다른 것은 이 보니까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때 사건들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쌤이 암기법 한 번씩 해주는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암기법 기억나세요? 혹시? 박, 서, 양, 오신척. 네, 항상 쌤만 기억나죠. 그래서 병인, 박해. 그리고 제너럴, 샤무나 사건. 그리고 병인, 양용. 그러니까 전부 다 병인양. 1866.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리고 신미양요 1868, 둘이 1871이죠. 둘. 신미양요 척합이 이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빡서양 오신척 이렇게. 근데 이거는 항상 뭐 내용을 낸다면은 병인양요랑 신미양요 내용 바깥치기고 나머지는 순서 문제다. 순서 대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즘 쌤이 보니까 지금 그 이번 문제 중에 어려운 건 전부 다 시기 순서입니다. 시기 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무조건 시기 위주로 봐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이제 아마 헷갈릴 게 있을 거야 이게 여기에서 같은 1866이니까 이게. 근데 그래도 이제 풀 수 있긴 해놨더라 보니까. 가보죠. 가. 어지연 장군의 광성보 미구 이거 신미양요 때죠. 가. 신미양요 때. 광성보 전투죠. 광성보 전투가 되겠고 이제 나 양원수 장관 이거 여기죠. 나 양원수 정족상성이죠. 양원수 정족상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다 오페레트 도굴 사건 이 다 독일인 오페레트가 남영군묘 도굴을 시도했다. 그다음 제너럴 쇼문 사건 라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이 좀 이게 어려우시겠죠. 둘 다 1866이니까. 그렇지만 이 둘 다가가 확실하죠. 다가. 뒤에 다가가 확실해요. 그래서 다가가 있는 것은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래서 출제원이 혹시 이게 헷갈려도 이 뒤로 풀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뒤로 풀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이것도 뭐 쉬운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기법 해두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쌤이 뭐 깊이는 얘기 안 했습니다. 워낙에 문제가 다 어떻게 나오고 있죠? 다 시기 순서 문제다. 그리고 이제 내용 문제는 결국 넷 중에 하나를 다르게 해놓으니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보느라 고생했을 텐데 아마 이제 좀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은 이제 좀 실수를 했겠죠. 실수한 분들이거나 정확하게 암기를 안 했거나 하는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쌤 생각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쉬울 확률이 세요. 내년이 마지막 시험이니까 세니까 여러분들이 쌤이 해준 대로 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 100점을 맞을 것이라 확신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연도를 잘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연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해는 뭐 쌤도 수업 시간에 이해를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해보다는 무조건 연도 잘 외우자. 특히 이제 어려운 것들은 전부 다 요즘에 근대입니다. 근대. 개화기에 집중된다. 그래서 개화기 때 사건들 연도를 잘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노력하시면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기본이니까 우리 기본 이론 수업 있죠? 이거 잘 들으시고 또 반복 많이 하시고 기출문제 많이 풀고 있죠?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